안녕하세요. 오라클에서 클라우드 아키텍처로 근무하고 있는 조성균입니다. 오늘은 OCI에서 데이터 가드와 액티브 데이터 가드를 구성하는 핸즈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뷰, 그 중에서도 데이터 가드가 왜 필요한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데이터 가드와 액티브 데이터 가드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 각각 구성과 관리는 스위치 오버, 페일 오버, 리인스테이트 정도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데이터 가드는 왜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인프라를 사용하는 고객에 있어서 다운타임은 최소한으로 해야 할 지향점인 것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는 내용이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의 기업이 재해를 경험한 후에 다시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91%의 기업은 지난 24개월 동안 계획되지 않은 데이터 센터 중단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재해복구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의 비율은 75%에 달한다고 합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분당 평균 5,600달러가 다운타임으로 인해 소비된다고 하고요. 다운타임이라는 것은 서버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변경 사항을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다운타임이 있을 것인데, 이는 사전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시뮬레이션한 뒤에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문제는 계획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서버나 스토리지의 다운, 개발자 또는 관리자 실수에 따른 에러, 퍼포먼스 저하 등 계획되지 않은 다운타임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75%의 중소기업 외의 기업들은 다운타임과 데이터 손실 최소화를 위해 업무 성격 또는 상황에 적합한 RTO와 RPO를 수립할 텐데요. 다 아시겠지만 RPO는 데이터를 복구하는 프로세스의 단위로서 데이터 유실을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단 1분의 데이터도 유실되면 안 되는 금융권 등에서는 보통 RPO를 최대한 짧게 설정합니다. RTO는 복구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복구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치로 보면 대부분의 업체들은 데이터 보호와 다운타임 최소화 전략에 대한 수립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다면 운영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대해서는 최소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사용하면서 데이터 가드를 통해 이중화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오라클은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고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MA 아키텍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프로텍션, 데이터 보호 측면은 플래시백을 통해서 데이터 손실 감소 및 제로 데이터 로스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절대적인 데이터 보호를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액티브 리플리케이션은 고객이 액티브 데이터 가드 및 골든 게이트를 통해서 액티브 HA 솔루션의 복제된 사이트에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아웃 부분은 고객이 RAC 또는 ASM 및 샤딩을 통해 컴퓨팅 노드를 선형으로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티뉴어스 어베일러빌리티 부분은 지속적인 가용성 부분으로 AC와 GDS를 통해서 로컬 또는 원격으로 분산된 사이트 전체에서 서비스의 투명한 장애 조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MA 아키텍처 솔루션 중에 데이터 가드와 액티브 데이터 가드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가드는 7.3 버전부터 제공이 되었으며 버전의 11제 R2 버전에서는 액티브 데이터 가드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다양한 옵션을 추가하면서 발전을 해왔고요. 데이터 가드는 재해복구를 위한 오라클 솔루션입니다. 운영계 데이터베이스의 동기화된 물리적 복제본을 하나 또는 그 이상 제공해서 가용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높은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제공합니다. 프라이머리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면 스탠바이 서버로의 빠른 장애 조치와 계획된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바이 서버로의 빠른 전환을 통해서 데이터 가용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액티브 데이터 가드 스탠바이 서버는 동기화되는 동안에 일기 전용으로 열리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 가용성, 그리고 프로덕션 오프로드를 위한 고급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데이터 가드는 블록 레벨을 포함해서 모든 레벨의 객체에 대해 데이터 보호를 제공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프라이머리 및 스탠바이 간 유효성 확인으로 장애로부터 격리시켜줍니다. 그리고 HA 또는 ATR 역할로서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가용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오라클 데이터 가드는 적용 방식에 따라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오라클 데이터 가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복구 기술을 사용해서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에 리드 데이터를 적용하는 리드 어플라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로지컬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오라클 데이터 가드는 수신된 리드 데이터를 먼저 SQL문으로 변환한 다음에 논리적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생성된 SQL문을 실행하는 SQL 어플라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OCI에서는 현재까지 피지컬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가드는 비용, 가용성, 성능, 그리고 데이터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세 가지 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모드는 특정 리드 전송 방법을 사용하고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와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의 연결이 끊긴 경우에 데이터 가드 구성의 동작을 정의합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내에서는 맥시멈 어베일러빌리티의 싱크 모드, 그리고 맥시멈 퍼포먼스의 어싱크 모드만 현재 지원되고 있고 향후 다양한 데이터의 보호 모드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 모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식 리드 전송은 커밋 성공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에 신호를 보내기 전에 리드가 스탠바이 서버로 수신되어 스탠바이 리드 로그 파일에 기록되었다는 확인을 기다리는 NSS 프로세스가 프라이머리 서버에 존재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싱크 모드는 RFS 프로세스가 리드 전송을 받고 스탠바이 로그 파일에 기록한 뒤에 프라이머리 서버의 NSS 프로세스에게 응답을 전송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 가드 12C의 기능인 패스트 싱크를 사용해서 싱크 모드에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이점도 있습니다. 패스트 싱크를 사용하면 스탠바이 리드 로그 파일에 대한 디스크 IO를 기다리지 않고 메모리에서 리드를 수신하는 즉시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의 NSS 프로세스에게 스탠바이 서버의 RFS 프로세스가 응답 신호를 전송합니다.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와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 간의 총 왕복 시간을 단축해서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 성능에 대한 영향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어싱크 모드는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에 별도의 응답 신호를 보내지 않고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에 정상적으로 전송이 됐고 리드 전송이 완료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텍션 모드 중 퍼포먼스 모드에서 사용이 되는 것이겠죠. 앞서 데이터 가드 말씀드릴 때 나온 장표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네요. 오른쪽에 보시면 액티브 데이터 가드 스탠바이 서버는 동기화되는 동안 읽기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와 가용성 그리고 프로덕션 오프로드를 위한 고급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오라클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한 차트고요. 스탠바이 서버를 활용해 오프로딩하는 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대 용량에 도달할 때까지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에서 리드 온리 그리고 리드라이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조합에 대한 워크로드가 증가했습니다.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리드 온리를 활성화했고 리드 온리 서비스는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중지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의 리드라이트 처리량이 기존보다 2배로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의 리드 온리 처리량도 CPU 및 리드 라이트 워크로드가 있는 IO와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액티브 데이터 가드의 스탠바이 서버 활용으로 인한 이점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액티브 데이터 가드는
19C부터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에서 DML을 수행할 수 있는, 정확히는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로 DML을 리다이렉션 시켜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핸즈온 때 테스트로 진행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에서 DML을 수행하는 경우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로 해당 쿼리문을 리다이렉션 시켜주고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적용합니다. 그 이후엔 기존과 동일하게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로 동기화를 진행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액티브 데이터 가드와 데이터 가드 핸즈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핸즈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BCS 구성을 좀 해야 하고요. 데이터 가드용과 액티브 데이터 가드 테스트용 DBCS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저는 데이터 가드 테스트용 DBCS도 익스트림 퍼포먼스 라이센스로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퍼블릭 키도 동일한 것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센스 included. 사전에 VCN 하고 컴파트먼트 미리 생성하셨다는 것을 가정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네임을 넣어주시고 버전은 19C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업은 이네이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디폴트로 두고 생성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가드용 만들면서 액티브 데이터 가드 테스트용 프라이머리 인스턴스도 프로비전을 하겠습니다. 액티브 데이터 가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익스트림 퍼포먼스 라이센스를 이용하셔야 하고요. 동일하게 프라이빗 서버넷 안에다가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 지정해 주시고 시스 계정의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십니다. 네, 이제 두 가지 테스트용 DBCS 구성이 완료가 되었고요. 먼저 데이터 가드나 액티브 데이터 가드 구성하기 전에 프라이머리 서버와 스탠바이 서버 간에 1호21 포트로 양방향 통신이 돼야 하기 때문에 방화벽 작업을 좀 먼저 진행해 주도록 하겠고요. 네. 이제 데이터 가드 먼저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이제 Enable 데이터 가드 메뉴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리전 선택하시고 쉐입을 원하시는 대로 지정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CN
프라이빗 서브넷, 네, 우선 데이터 가드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퍼포먼스와 어베일러빌리티 두 가지를 이용하실 수 있고 각각 어싱크와 싱크 두 가지 옵션씩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고 네, 태그는 필요하시면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상태가 업데이팅 상태로 바뀌었고요. 액티브 데이터 가드도 이네이블을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소스에서 데이터 가드 어소시에이션 들어가 보시면 이네이블 시키실 수가 있고요. 서울 리전에 혹은 다른 리전의 가드를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DR 형태로요. 네, VCN 선택하시고 서브넷은 프라이빗 선택했습니다. 네, 액티브 데이터 가드로 진행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퍼포먼스 어베일러빌리티 그리고 어싱크와 싱크 모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지원 아시아 서울로 선택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워크 리퀘스트에서 현재 진행 상태를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DB 구성하고 네, 가드 구성을 추가로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구성이 다 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각각 피어 시스템으로 스탠바이 그리고 프라이머리 네,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옆에 햄버거 버튼을 통해서 페일오버라든가 스위치 오버를 매뉴얼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DBCS 인스턴스도 각각 스탠바이 생겨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터미널에서 각각 데이터 가드 프라이머리 스탠바이 그리고 액티브 데이터 가드 프라이머리 스탠바이를 제가 터미널을 통해서 열어놨고요. 패스천을 통해서 열었습니다. V 인스턴스를 통해서 테스터스를 보시게 되면 프라이머리는 오픈 상태인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가드 스탠바이는 마운트 단계입니다. 그리고 액티브 데이터 가드의 프라이머리는 마찬가지로 오픈 단계이고 스탠바이 또한 오픈 단계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오픈 단계이기 때문에 리포팅 SQL을 질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 가드의 스탠바이 서버에서 DBA 언더바 뷰를 조회하시게 되면 예,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액티브 데이터 가드 스탠바이에서 동일한 쿼리를 조회하시게 되면 잘 조회가 되고요. 이렇게 리포팅 쿼리를 분산시켜서 스탠바이에서 조회하시고자 하시면 액티브 데이터 가드를 활용하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각 서버별 역할을 보시면 프라이머리, 피지컬 스탠바이, 액티브 데이터 가드에도 프라이머리, 피지컬 스탠바이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럼 이번에는 스위치 오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햄버거 버튼에서 스위치 오버를 클릭하시고 아까 이네이블 시킬 때 만드셨던 패스워드
입력하시고 OK를 누르시면 스위치 오버 상태로 업데이팅이 되게 됩니다. 스위치 오버 스테이터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화면을 워크 리퀘스트 메뉴에서 보실 수 있고요. 자, 스위치 오버가 완료가 되었고, 스탠바이 서버에 들어가서 보시면 잠시만요. 네, 터미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스탠바이 서버에 DB를 접속해서 스테이터스를 보시게 되면 v 인스턴스 스테이터스의 기존의 마운트 단계에서 오픈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프라이머리로 변경이 된 겁니다. 기존의 프라이머리였던 서버에 들어가서 스테이터스를 보시면 마운트 단계로 스탠바이 롤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액티브 데이터 가드도 본 핸즈온에서는 진행은 안 하겠는데요.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페일오버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페일오버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프라이머리 노드에 장애가 발생한 것을 가정하고 DB 관련된 서비스들을 모두 중단시키겠습니다. 네, 그리드의 CRS CTL 커맨드를 통해서 CRS를 모두 종료를 시키고요. 그러면 ASM이나 그리드 관련된 프로세스 데몬 그리고 DB 관련된 프로세스들이 모두 종료가 되고 서버가 혹은 DB가 장애 상황에 발생했다는 것을 가정하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프로세스가 모두 다 내려갔고요. 확인을 해보면 네, 다 내려갔네요. 그리고 데이터 가드 어소시에이션 메뉴에서 페일오버 클릭하시고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고 OK를 누르시면 페일오버를 진행하게 됩니다. 워크 리퀘스트에서 동일하게 페일오버 상태를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고요. 네, 페일오버가 저는 시간을 넘겨서 그렇고 페일오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보시는 것처럼 쿼리를 제가 중간중간 던졌는데요. 피지컬 스탠바이에서 프라이머리로 역할이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모는 여전히 내려가 있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데이터 가드 어소시에이션 메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보시면 disabled standby로 피어롤 필드의 상태가 바뀌어 있습니다. 보시면 reinstate를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러려면 지금 현재 장애가 난 서버를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한 뒤에 reinstate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장애가 났던 기존의 프라이머리 서버가 복구가 되었다는 것을, 정상화되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죠. CRS 명령으로 데몬들을 스타트 시켜주고요. 네, 데몬들이 하나 둘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다 올라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서비스들이 모두 온라인 상태로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리인스테이트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고요. OK를 누르시면 리인스테이트가 진행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워크 리퀘스트에서 리인스테이트 상태를 모니터링 하실 수도 있고요. 네, 리인스테이트가 완료됐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disabled standby였던 상태가 스탠바이 형태로 피어롤이 업데이트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프라이머리 서버와 스탠바이 서버 모두 정상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페일오버, 스위치오버, 리인스테이트 테스트를 해보았고요. 액티브 데이터 가드도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되니까 별도로 본 영상에서는 다루지는 않겠고요. 대신에 액티브 데이터 가드 그 19C의 뉴 피처로 나온 DML 리다이렉션 기능을 테스트하는 핸즈온을 추가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티브 데이터 가드 프라이머리 노드에 접속을 하고요. 그리고 테스트를 위한 계정을 하나 생성해 줍니다. 권한을 주고 네, 잘 만들어졌죠? 그리고 DML 리다이렉트 기능을 액티브 데이터 가드 프라이머리와 스탠바이 노드에 모두 적용을 시켜주고요. 프라이머리 노드에서 테이블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생성한 유저로 접속을 하시고 테이블을 생성해 주고요. 스탠바이 노드에서 데이터를 인서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서트 명령어가 잘 수행이 되었네요. 커밋을 해 주시고 프라이머리 노드에서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고요. 네, 잘 들어갔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DML 리더렉션 모드를 디스앱을 시키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바이 서버에서 인서트를 진행을 해보면 네, 보시는 것처럼 리드 올리 모드라고 해서 DML 명령어가 에러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데이터 가드 그리고 액티브 데이터 가드 구성부터 페일오버, 스위치오버, 리인스테이트, 핸즈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